차가 막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요. 안녕하세요, 미국 드라이버입니다. 다들 설날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허머 EV 리뷰. 제가 허머 EV 제 차량에 대해서는 몇 번 콘텐츠에 다룬 적은 있는데 좀 뭔가 디테일하게 담아달라고 하셔서 오늘이 이제 그날입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허머를 탄 지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 허머의 장단점을 이제 잘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적합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머 EV가 한국에 정식 출시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사이버 트럭이냐 허머 EV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샅샅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이 와이퍼 세계는 언제 봐도 너무 재밌어요. 자, 어디를 가서 찍어야 되나. 자, 허머 EV입니다 여러분. 공차 중량 무려 4톤, 어마무시한 정말 탱크 같은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성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버 트럭보다는 허머 EV가 좀 더 진짜 차같이 생겨서 좀 더 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 트렁크 같은 경우는 SUV 차량은 이렇게 뒤에 타이어가 달려서 나옵니다. 스페어 타이어가. 저는 중고로 뒤에 이 타이어 케이스를 대략 한 80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어요. 지바겐처럼 이렇게 타이어를 가려 놓으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훨씬 좀 깔끔하고 이쁜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있고요. 저기 위에는 이제 후방 카메라가 아니라 이제 백미러에 나오는 화면이 여기 카메라로 보여집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화질이 굉장히 좋아요. 진짜 4K 같아요. 진짜 화질이 그 정도로 좋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 밑에 이렇게 달려 있고요. 한국 번호판 규격이 조금 더 이렇게 길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은 번호판이 어디 달릴지 정말 궁금하네요. 왼쪽엔 번호판, 오른쪽에는 여기 이렇게 차를 이제 끌 수 있는 그 토우 히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그 토잉 할 때 전기 같은 거를 여기다 꽂아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어떻게 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트렁크 같은 경우는요, 위로 열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옆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버튼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열리는 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차가 워낙 높다 보니까 위로 열리는 방식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방식이고요, 이 차에는. 근데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뒤에 차가 있거나 기둥이 있거나 벽이 있으면 일단 못 열어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배터리가 제가 알기론 여기까지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싣고 내릴 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차 크기에 비해서 트렁크가 사실 협소해요. 제가 느끼기로는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좌우 너비는 나쁘지 않은데 그 위아래 높이가 좀 생각보다 그 높은 짐을 못 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걸 들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가 여기까지 차 있기 때문에 이걸 들어봐도 이게 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는 테슬라 변환 충전기랑요 220V 가정용 충전기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트렁크가 높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쪽에는 여기는 이걸 뭐라 그러죠? 잭이 있습니다. 이 차를 이게 들어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차가 4톤인데 아무튼 뒤에 스페어 타이어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차 타이어가 펑크 나면 이걸로 수리하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좀 잡동사니를 넣어놨는데 네,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뒷유리는 최대한 어둡게 제가 틴트를 해놨어요.
그냥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트렁크 창문을 통해서 안에 물건이 있는지 보고 창문을 깨고 물건을 훔치거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10V 아울렛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캠핑 가서 써봤는데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꽤나 전압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허머 같은 경우는 전압이 정말 낮더라고요. 그래서 커피포트도 못 썼습니다. 네, 커피포트 못 썼고, 그러니까 진짜 뭐 노트북 충전 정도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기장판은 기대도 못 할 것 같고요. 허머 EV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캠핑에 최적화된, 아니 차박에 최적화된 차인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완벽한 평탄화가 됩니다. 어떠신가요?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오죠. 이렇게 넓은 평탄화를 따로 안 해도 되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전기를 쓸 수 있고, 저기 센터 콘솔에도 110V 그리고 USB-C 타입 단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캠핑 갔을 때 차박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한번 차박 한번 해보고 싶어요. 위에 이렇게 저는 이 옵션을 또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가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탄화 작업이 잘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매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이게 뭐 꺼지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네,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진짜 패드 하나만 잘 깔면은 정말 편하게 차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여러분 뒤에 트럭 베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끊기기 때문에 차 안에서 차박은 불가능합니다. 뭐 아마 여기 시트를 다 접어서 눕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170 되는 성인이 여기에 눕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예. 그래서 사이버 트럭보다는 차박이 훨씬 더 용이한 차량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어 올리는 거는 수동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접히고요. 여기를 잡아 당기시면은 뒷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한번 눕혀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단계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1단계, 2단계. 네. 그리고 이게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밑에도. 네. 이렇게 접힙니다.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저쪽도 접어주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거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컵홀더. 이 차에 컵홀더가 몇 개인지 맞춰보세요,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자, 여기 컵홀더가 하나, 둘, 셋, 넷, 여기 5개, 6, 7, 8개입니다. 미쳤죠? 역시 미국차. 뒷자리 공간은 한 이 정도 레그룸. 꽤 넓죠? 네. 그래서 뒷자리는 굉장히 넓습니다. 네. 앰비언트 라이트는 제가 따로 설치를 한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포켓이 있고, 여기 옆에 이렇게 컵홀더. 뒷자리 타는 분들이 이제 뒤에서도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열에도 이렇게 엉뜨가 됩니다. 이거는 따로 옵션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차는 들어가 있고요. 뒤에서도 이제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USB-C 타입, USB-A 타입 하나씩 있고요. 여기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밑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110V 포트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일단 저는 이게 처음엔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캘리포니아의 여름 해는 정말 뜨겁거든요. 와, 진짜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머리가 익는 듯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테슬라는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름 제가 알기로는 그 틴트가 잘 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폴리카보네이트라 그래야 되나요? 약간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열 차단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나름 이렇게 뭐 색깔 이제 틴트가 돼 있긴 한데 해가 세면은 정말 그냥 이걸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커버시킬 커버를 또 주문을 따로 해서 이제 여름에는 끼고 다닙니다. 자, 이렇게 제 운전석으로 왔고요.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들 차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이제 자기 차고를 등록을 해 놓으면은 이 버튼을 누르면 리모컨 대신에 이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버튼을 누르면 차고가 이렇게 열리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돼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차들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백미러가 화질이 진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되게 전 밤에는 잘 안 보일 줄 알았는데 밤에는 오히려 더 선명합니다. 뒤에 이제 거울로 보는 것보다 훨씬 선명하게 나오고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창문이 내려가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뒷 유리도 내려갑니다. 뒷창문도 누르면 네, 보셨죠? 이렇게 뒷유리 작동하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일반 거울로 썼다가 이렇게 바꿨다가 할 수 있고요. 센터 콘솔에 여기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USB-A 단자, USB-C 단자 있고요. 그리고 여기 기어 셀렉터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컵홀더 2개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닫아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드 셀렉터가 있습니다. 이 모드 셀렉터가 또 기가 막힙니다. 그래픽이 진짜 신경을 쓴 모습이 보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근데 좀 이 반응이 굉장히 느려요. 이 허머 EV 같은 경우는 달 탐사 테마기 때문에 이렇게 달 표면을 이렇게 가는 허머와 이제 토잉 모드로 놓으면은 이렇게 우주선을 끌고 갑니다. 멋있지 않나요? 근데 반응 속도는 생각보다 좀 느려요. 이게 제가 알기로 2026년식부터는 그래도 다른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 버전들은 사람들이 불만이 되게 많더라고요. 구글 맵스는 기본으로 깔려 있고요. 구글 지도는 저는 무조건 전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해서 씁니다. 왜냐면 정말 느려 터졌습니다. 진짜. 이게 보시면은 반응이 말도 안 돼요. 이게. 예, 진짜 너무 느리기 때문에 저는 못 씁니다. 이거.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어요. 이 차는. 제 모델 같은 경우는 2X 모델인데 3X 모델은 차 아래에도 카메라가 달려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보는 모드, 이제 제 앞에, 이렇게 뒤에, 위에서 이렇게 탑다운처럼 이렇게 보여지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카메라가. 봐봐요. 지금도 오류가 난 게, 전 이 화면을 나가고 싶은데 지금 나가는 버튼이 없어요. 됐다. 그냥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런 좀 오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뒷자리도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G 센서가 있고, 이렇게 카메라 뷰 모드 하는 거 있고, 차 롤, 이제 차가 이제 얼마나 각도가 틀어졌는지, 지금 또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나옵니다. 차가 이제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다 표시가 되고요. PSI도 나오고요. 고도, 토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차가 이렇게 타이어 프레셔 에어 다운 모드가 있길래 전 차에 컴프레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이제 타이어 공기압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설정이 되다 보니까. 근데 제가 해봤는데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수동으로 빼줬을 때 이제 차가 경적을, 이제 목표 공기압의 달성을 하면은 그냥 경적만 울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리고 액세서리 모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만약에 설치했던 라이트 바라든지 그런 게 전원이 들어오는, 네,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버튼
감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딸깍딸깍 하면서. 근데 이게 웃긴 게 어떤 버튼은 아래 위가 되고 어떤 버튼은 아래밖에 안 눌립니다. 그런 부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풍량 조절 같은 경우는 업다운이 되는데 지금 엉시 같은 경우나 엉따 같은 경우는 업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 게 좀 운전할 때 귀찮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상 깜빡이는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손따도 있습니다. 핸따라 그러나요? 네, 이걸 키면은 또 핸들 따뜻해지고, 에어컨 벤트는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거에 대한 또 이제 사람들의 불평이 또 있더라고요. 너무 낮지 않냐. 이게 보통은 여기에 설치가 되는데 왜 이렇게 낮냐, 시원하지가 않다. 여기도 똑같아요. 엄청 크지 않나요, 여러분? 벤트는 엄청 큰데 안에를 보면은 사실 구멍은 조그맣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람들이 시원하지가 않다, 크기만 크다 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네. 핸들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뒤쪽에도 버튼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버튼이 도대체 뭔가 싶었는데 제가 포럼에서 찾아보니까 이제 리젠 버튼이라고 브레이크 대신에 쓸 수 있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브레이크 대신에 리젠이 되는데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쓰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운전이 안 되더라고요. 꿀렁꿀렁합니다. 꿀렁꿀렁. 저 같은 경우는 원페달 드라이빙을 끄고 타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원페달 드라이빙 써봤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옆에 친구들 태우고 있으면은 부드러운 주행이 사실 쉽지가 않고, 특히 고속도로에서 뭔가 이게 엑셀을 떼면 그래도 쭉 흘러가는 그런 주행이 좀 저는 부드럽고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엑셀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전 그게 피로감이 좀 더 많이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모드가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이 있어서 이제 입맛대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풀 충전을 했을 때 315마일 정도 간다고 나오고요. 315마일은 킬로미터로 제가 계산을 했을 때 여기다 계산해서 제가 띄워드릴게요. 네.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는 이 육중한 무게치고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주행 가는 거리는 제가 봤을 때 한 220마일, 230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315마일은 한 85km로 갔을 때 그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차가 워낙 크고, 그리고 일단 바람 저항을 딱 봐도 많이 맞게 생기지 않았나요? 사이버트럭은 그래도 유선형으로 이렇게 바람 저항에 이제 최대한 덜 받게 생겼는데, 허머는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고 그냥 배터리 크기도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트럭보다 훨씬 크고요. 그리고 일반 테슬라 차량이 3배 정도 된다고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터리 무게만 해도 장난 아니고요. 배터리 무게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아반떼 한 대 무게 정도? 그러니까 이 큰 무게를 가지고 전비가 잘 나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네. 이 친구는 또 이제 개 모드가 있어요. 개 모드. 이게 누르면 굉장히 멋있는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소리랑. 자, 이렇게 쥐잉 이러면서 크랩 워크 모드가 활성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와 함께 차가 대각선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뒷바퀴 조향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살짝만 주차장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만 돌리면 차가 앞으로 대각선으로 갑니다. 사실 이거를 어디다 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프로드에 쓰라고 넣어준 거니까. 그리고 이 차의 오프로드 탐방기는 제가 위에 링크를 걸어 둘게요. 제가 영상 한번 올렸었는데 정말 재밌게 나온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청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걸로 이제 높낮이 조절이 돼요. 에어서스기 때문에 높낮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하면은, 지금은 파킹을 넣으면은 자동으로 제일 낮아지는 모드로 해놨고요. 여기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네, 차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더 높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터레인 모드로 넣으면은 보세요. 자, 끝까지 올릴 수 있다. 익스트랙트라고 해서 차가 기괴해집니다. 기괴해질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대신에 이 모드를 넣으면은 이거는 오프로드 전용이기 때문에 20km 이상을 못 가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20km 이상 밟으면 차가 더 이상 안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도에서는 쓰면 안 됩니다. 이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자, 익스트랙트 모드로 넣었고요. 지금 벌써 저 차에서 점프해야 됩니다. 와, 씨. 제가 말씀드렸죠. 기괴할 정도로 올라갑니다. 와, 서스펜션 미쳤죠. 크기가. 자, 이렇게 엄청난 높이로 거미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진짜 웃기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기괴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 여기 창문 버튼을 누르면 모든 창문이 다 내려갑니다. 뒤에까지. 근데 또 웃긴 건, 또 올리는 거는 하나씩 다 올려야 돼요. 그리고 또 뒷창문은 여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닫아줍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4개로 나눠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자, 오픈카가 됩니다. 이 차는 엄청난 메리트예요. 이게 진짜 이런 차를, 오프로드 차를 이렇게 오픈카를 해줬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패널이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다 뜯어져요. 수동이긴 하지만 앞에 프렁크에 다 넣으면 됩니다. 앞에 프렁크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올라옵니다. 프렁크 공간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강아지 유모차를 넣어놨는데 공간이 꽤 넓습니다. 그래서 안에 그 위에 뚜껑들을 다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앞에 토우 히치도 이렇게 크게 큼지막하게 2개 달려 있고요. 여기에 메인 헤드라이트는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닫는 것도 안에서 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브릭으로, 가죽과 패브릭으로 되어 있고요. 허머 EV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엉뜨 엉시 다 되고요. 발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프로드 차답게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프처럼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 청소를 할 수 있거나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밑에는 다 배터리잖아요. 그리고 센터 콘솔 보시면 여기 밑에는 또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피커 그 디테일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이런 달 표면 크레이터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는 또 여기에 허머 EV가 써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뒷자리는 이렇게, 여기 또 컵홀더, 아까 말씀드린 컵홀더와 똑같이 이렇게 스피커가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고요. 발판도 이렇게 달 표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조금 지저분한데, 하나 단점은 이상하게 저 라이트, 실내 라이트가 가운데 없어서 이제 밤에 뭘 찾을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어둡더라고요. 그리고 GM 공식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거를 이제 오픈카처럼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천으로 된 컨버터블 탑을 또 팔더라고요. 하나로 한 300만원 정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뒷바퀴 조향이 되기 때문에 핸들을 많이 안 꺾어도 된다는 건 굉장히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 큰 차가
유턴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다 꺾으면은 유턴이 한 방에 됩니다. 웬만한 거리들은요. 2차선만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유턴. 그리고 이게 에어서스다 보니까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높낮이를, 아까 차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차를 제일 낮춰놓은 상태에서는 10마일 이상 되면 일단 차가 자동으로 다시 올라가고요. 그거 같은 경우 이제 주차장들, 이제 낮은, 층고가 낮은 주차장들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낮게 설정하는 모드고요. 평소에 이렇게 주행할 때는 이거랑 하나 높은 단계로 주행을 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하나 높은 단계로 주행을 하면은 확실히 서스펜션이 좀 이상하게 따로 노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달그락거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노멀 모드로 다니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뭐 시내 나가면은 또 간지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제 올리고 다녀야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차 뭐야,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차도 굉장히 빠릅니다. 우와, 이렇게 몸이 뒤로 제껴질 정도로. 전기차에다가 그래도 이게 한, 제가 알기로 한 700마력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은 차가 막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요. 재밌습니다. 잡음은 생각보다 좀 올라오는 편이에요. 이게 뭐 위에 뚜껑도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게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노래를 크게 틀면 됩니다. 아, 그래, 노래 음질 굉장히 좋습니다.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질 굉장히 만족하는 차량이고요. 포럼 같은 데서 제가 봤는데 어떤 몇몇 차량들은 여기서 물이 많이 샌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제 차는 뽑기를 잘해서 그런지 물이 안 새는데, 그 딜러십에 가서 고쳐서 나와도 물이 계속 샌대요. 그래서 새 차는 못하고 비 오면 그냥 줄줄 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짜 안 일어나야겠지만, 이게 아직 GM에서는 해결책이 없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이버 트럭을 사실 건가요? 아니면은 이 허머 EV를 사실 건가요? 허머 EV파 사이버 트럭파가 정말 갈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깜빡이는 이렇게 시퀀셜로 켜집니다. 제가 제일 불편했던 점은 이 거울이거든요. 원래 거의 모든 미국 차들이 왼쪽은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이제 거울을 쓰는데, 오른쪽은 그래도 한국처럼 넓은 거울을 쓰는데, 이거는 둘 다 양쪽 다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거울이어가지고 옆에 있는 차가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한국으로 정식 수입되는 차량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보조 미러를 다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차 옆에 오른쪽에 밑에 있는 차를 다 보이거든요.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